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부의 추월 차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MJ 드마코라는 사람이에요. 30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이기도 하죠. 천천히 부자 되기라는 개념에 반대하는 혁신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기존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생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60대 이후 편하게 은퇴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 자체가 함정이라고 주장하는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본인 자체가 30대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다. 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 두 번째는 차량, 세 번째는 길, 네 번째는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지도. 지도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를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인도, 두 번째는 서행차선, 세 번째는 추월차선. 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우리 오늘 추월차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가는 뼈 빠지게 이제 수십 년, 60년 동안 죽도록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삶 자체가 노예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사회가 노예를 만들기 위한 세뇌 작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어쨌든 목적지는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내지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인도로 쇠가 빠지게 걸어가고 싶지가 않죠. 예, 추월차선 해가지고 막 붕붕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 세 가지 차선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보통 사람들은 인도 아니면 서행차선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요소는 지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량 자체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거든요. 이제 잘 가려면 계속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우리 이제 사람 자체가 정신이라든지 건강도 마찬가지겠고요. 계속 점검하면서 정비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은 우리가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9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시간을 거기에 들여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한 명이고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부동산 투자가,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사장, 인터넷 마케터 혹은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도.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비고 곱게 뻗은 길 위에서 페라리를 타고 있다고 해도 그쵸?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선택들은 당신의 신념체계에 의거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신념체계는 당신이 선택한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다른 선택을 내려라. 다른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은 이 신념 체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당신의 신념 체계는 당신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약할게요. 요약하면 변화를 주려면 우선 당신의 신념이 바뀌어야 된다. 당신이 들고 있는 지도가 바로 그 신념을 결정짓는다. 각각의 지도는 부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재정적 목적지를 가리킨다. 즉, 인도는 가난,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 추월차선은 부라는 목적지를 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인도 여행의 1등석은 아무런 재무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작가는 또 부의 3요소를 3F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패밀리, 가족, 신체, 피트니스, 건강, 자유, 프리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떤 가족 간의 정서적인 친밀한 유대감,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자유가 이제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수많은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이 지독한 불행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독한 불행을 겪을까요? 작가가 얘기하기를 그들은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일을 파묻혀 사느라 그들은 이제 집에도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죠. 늦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고소득자가 하루에 반은 농사 짓고 뭐 나머지 반은 가족과 시원한 마루에 앉아가지고 수박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가난한 농부보다 더 행복할 가능성이 낮다. 그것도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범하다라는 것은 생존 경쟁에 놓인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인도는 지났고요. 두 번째 서행차선이죠. 평범하신 분들을 서행차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작가는 얘기하는데 평범하다는 것은 생존 경쟁에 놓인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래요. 충격적입니다. 그죠?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뒤에 8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이고 그 짓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예. 평범하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하다는 것은 빠른 차와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 책이 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현대인이라면은 생각할 법한 것들을 현대판 노예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네요. 예. 근데 뭐라고 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보통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렬로 줄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옆으로 나와가지고 가면 또 길이 있어. 길이 있는데 그리로 가면 마치 몹시 사회 낙오자처럼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에 암묵적인 그런 시선이 있다. 평가 잣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의 노예, 인도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화려한 라이프스타일과 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벌인다. 돈을 벌기 위한 일,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돈, 그리고 일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사이클을 빙빙 돌며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거는 저도 제 책에 썼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했던 생각이에요.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쵸?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힘들어요. 직장 내 사내 정치 있을 수 있고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때까지 해요. 그쵸? 근데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술 안 먹습니다만은 회사 다닐 때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예. 술을 부르는 겁니다. 술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술을 부르더라고요. 네. 회사 마치면은 이제 술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맥주 한 잔을 해야겠어. 그 생각으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아침 출근 때부터 그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고 이제 다음 날에 또 반정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현타 오면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평소에 맛있는 거 사 먹는데도 너무 많이 들죠. 또 싼 건 먹기 싫잖아. 그렇게 막 시켜 먹고
옷 같은 것도 사야 되죠. 옷, 뭐 가방,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거는 많이 안 샀었어요. 예, 월급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가방 같은 이런 거 못 샀는데 어쨌든 쇼핑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스트레스를 잠재울 뭔가에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돈이 없어지니까 또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또 일을 하면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겁니다. 예, 제가 그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이게 뭐야, 거지 같은 수레바퀴에 빠졌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작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쵸. 이게 라이프스타일의 노예로 만든다. 이 작가가 얘기합니다. 정리해주네요. 일이 수입을 낳는다. 두 번째, 수입이 라이프스타일. 즉, 자동차, 보트, 명품 등과 빚을 낳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프스타일과 빚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한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노예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노예화는 일반적이다. 우리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최신의 것, 가장 멋진 것을 욕심내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서 웃긴 말합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모든 말들이 당신이 그걸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경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찔렸어요. 예.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약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으며 자유는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 근데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 자유,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를 함께 빼앗아 간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자유와 건강 그리고 선택권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행차선에는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서행차선에 들어서는 것은 길 잃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길을 물었는데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상황과 같다. 한 가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다. 이들은 선생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전문가, 재무설계사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의 조언으로 인해 서행차선의 전략은 더욱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서행차선은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르침에 인생을 거는 도박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서행차선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삶이에요. 이제 저축을 하고 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한 60년쯤 하고 60대에 이제 은퇴를 해서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작가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인생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인생 그 자체로부터 눈을 감은 채 붐비는 기차역을 좀비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다. 네, 정말 맞는 말인데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막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 작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작가의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보상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아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신은 5일간의 노예 생활을 이틀간의 자유와 맞바꾸고 있다. 충격적입니다. 그죠? 요약합니다. 부는 당신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가 아니라 젊고 생기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최선이다. 두 번째, 서행 차선의 기본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0%, 즉 5대2다. 이는 고정 불변하다. 일반적인 직장은 한 주에 5일을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 수익률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5일을 일하고 이틀만 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서글픕니다. 그죠? 네 번째,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예.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 그리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라. 65세 정년을 맞게까지 인생의 즐거움 밀어라. 저축하고 또 저축하라.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 지금 투자한 $10,000가 50년 후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이거 다, 그죠? 우리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 좋아. 우리가 다 서행차선에서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는 서행차선을 벗어나 부와 자유를 빠르게 얻고 싶다면 당장 직업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겠다. 그 망할 직업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유, 즉 시간을 팔아서 자유, 즉 돈을 산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소득의 주요 원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증식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네 번째, 행복의 진짜 적은 바로 노예야, 즉 자유를 잃은 상태다. 자, 서행차선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작가가 얘기하는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라 라고 합니다. 역풍에 등을 돌리면 바람이 당신의 등을 밀어준다. 그쵸? 역풍을 막 맞고 억지로 한 걸음 반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역풍을 등을 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준다는 거예요. 추월차선을 달리고 가속을 얻으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 당신은 사회적 중력의 힘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중력의 힘에 유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되는 평범한 인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밥을 먹고 드라마 몇 편을 본 후 잠이 들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반복이다. 시간은 가고 꿈은 죽어간다. 남는 건 무엇인가? 늙고 병든 몸뿐이다. 자, 그러면 누가 역풍으로 작용을 할까요? 바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다. 첫째,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가족들. 두 번째, 서행차선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6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라 뭐 이렇게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겠죠. 세 번째, 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진 부모님. 네 번째, 집이 최고의 투자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서행차선 구루들. 다섯 번째, 오늘 $100 투자하면 50년 후 $10,000,000로 불어날 거라고 말하는 서행차선 구루들. 여섯 번째, 당신이 처한 환경. 그러면서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추월차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월차선 지도는 부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지도는 통제 가능하고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시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행차선은 어쨌든 시간 대비 내 인적 자원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회사를 가야 하고 내지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어쨌든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어떤 거를 이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월차선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나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물론 처음 초기 투자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일정량의 투입 이후에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돈이 이제 창출이 되는 가치가 이제 있는 그런 사업이 새로운 부의 창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요점은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 서행 차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로 정의되는 반면 추월 차선은 정반대 조건, 즉 최대치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두 번째, 사업이죠. 서행 차선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추월 차선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신 소유의 사업이나 자영업, 기업이다. 세 번째, 라이프스타일. 추월 차선은 복합적인 신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이다. 네 번째, 빠른 부형성. 추월 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이다. 자, 생산자가 되라. 시스템으로 사업을 굴려라.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우선 부자처럼 생산해야 한다. 생산자 편에 서려면 사업가이자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 예지자인 동시에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세상에 무언가 제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극적 소득을 강조해요. 소극적 소득이 뭘까요? 이 작가는 일하지 않으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소극적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소극적 소득을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업이 있냐면 첫 번째, 임대 시스템. 그러니까 부동산, 라이센스, 특허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사업. 세 번째는 콘텐츠 시스템, 책이나 블로그, 잡지 등이 있겠죠. 네 번째, 유통 시스템, 프랜차이즈 체인점, 네트워크 및 텔레비전 마케팅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인적 자원 시스템, 소극성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로운 관계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좋은 결과는 과정을 촉진시키지만 나쁜 결과는 관계를 배반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해로운 관계를 떨쳐내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요약하자면은 부자가 되는 법, 인생을 사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인도, 서행 차선, 그리고 추월 차선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 거냐? 당연히 우리는 추월 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추월 차선에는 처음에는 어쨌든 시간, 그 인적 자원이 투자가 되지만 조금 지나서부터는 돈이 돈을 만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분야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지 마라. 부가 있으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준다.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준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를 준다. 그리고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준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가져다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작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